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98-99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 베컴과 앤디 콜의 득점으로 리그 역전 우승에 성공하는 맨유. FA컵 4강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는 슈마이켈이 베르캄프의 PK를 막아내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 이후 긱스의 환상적인 솔로 득점으로 FA컵 우승의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후반 90분까지 뮌헨이 한 골 차로 리드하고 있었지만 추가 시간에 터진 셰링엄과 솔샤르의 연속 득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해당 장면들은 98-99 시즌 알렉스 퍼거슨의 맨유가 영국 클럽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함에 있어 상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그 공로를 인정받은 퍼거슨은 기사자기를 수여받는데요. 오늘은 98-99 시즌 퍼거슨이 어떻게 맨유를 트래블로 이끌었는지 그가 사용했던 전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영국 팀들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였고 퍼거슨의 맨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4-4-2를 사용하면서도 각 선수들에게 세부적인 움직임을 주문하였죠. 대표적으로 요크를 앤디 콜보다 처진 위치에 배치하며 둘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고 스콜스가 전진해줄 때 로이키는 후방을 지켰으며 베컴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줄 때 네빌이 왕성한 오버래핑을 시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퍼거슨은 각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이와 더불어 직전 시즌 무관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폭풍 영입을 한 결과 벤치에도 수준 높은 선수들이 항시 대기하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부재에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퍼거슨은 이들을 이끌며 경기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여 상대를 압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철의 포백을 앞세운 견고한 수비와 공격 시에는 측면 선수들의 퀄리티를 적극 활용한 공격 패턴들을 주문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전성기를 완성시켰습니다. FC 온라인에서는 윤승과 어윈이 없기에 오셰이와 에브라로 대체, 앤디 콜과 요크가 없기에 솔샤르와 셰링엄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후방 빌드업이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이전 퍼거슨의 맨유도 롱볼을 적극 활용했던 팀이었습니다. 후방에서 슈마이켈이 투톱을 향해 롱패스 또는 공을 길게 던져주면 피지컬을 앞세운 공격진이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공을 돌려놓거나 중원에 위치한 선수들이 세컨볼 경합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을 떨궈주었죠. 당시 대부분의 팀들 또한 4-4-2를 사용하였기에 4명의 상대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었고 이에 후방에서 짧게 풀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센터백보다는 주로 풀백들에게 공을 넘겨 빌드업을 시작하는 장면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때 상대 풀백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며 측면을 통한 다이렉트한 전개를 시도해 주었습니다. 또는 중원에 위치한 스콜스와 베컴의 패스 능력을 적극 활용하였던 맨유. 스콜스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빌드업 장면에서는 후방으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공을 뿌려주고 이후 한 칸 전진하여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해 주었습니다. 베컴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주며 그의 전매 특허 반대전환 패스를 수시로 뿌려주는 등 맨유는 빠른 템포로 양측면으로 공을 뿌려주는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빌드업 상황에서 슈마이켈이 풀백한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주고 긱스가 상대 풀백 뒷공간으로 침투해줄 때 후방에서 롱패스를 뿌려주며 측면을 통한 직선적인 전개를 활용한 빌드업 장면입니다. 측면을 지배하고자 했던 맨유의 공격, 측면 자원들이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윈의 경우 당시 나이가 적지 않았기에 왕성한 오버래핑을 시도하기보다는 긱스를 후방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이는 긱스가 홀로 상대 측면 수비진을 파괴할 수 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보유했기에 가능했었죠. 긱스는 사이드라인에 가깝게 붙어있으며 동료들이 뿌려주는 전환 패스를 이어받은 이후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빠른 템포의 드리블을 활용하여 박스 안으로 들어가 찬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긱스가 측면에 넓게 벌려있을 때 동료로부터 전환 패스를 받고 측면 돌파 이후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측면에 벌려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이어받고 이번에는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통해 직접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 공격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반대편 측면에서는 베컴과 네빌이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베컴은 측면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약하며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올 때 네빌은 90분 내내 왕성한 오버랩과 언더랩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컴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 공을 받은 이후 쇄도하는 공격수들에게 공을 찔러주거나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네빌이 전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베컴도 측면으로 빠져준 이후 그의 전매 특허인 정확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베컴이 측면으로 빠져있을 때 네빌이 과감한 언더래핑 이후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베컴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박스 안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네빌이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장면에서처럼 베컴이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당시 스콜스의 공격 재능도 눈여겨볼만 했는데요. 스콜스는 경기장 중앙에서 활약하며 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공을 연결해준 뒤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과정에서 패스를 이어받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FC 온라인에 카드가 없어 아쉽지만 당시 공격에 방점을 찍었던 이들은 요크와 앤디콜이었습니다. 요크는 앤디콜보다 한 칸 낮은 위치로 내려와 보다 연계에 많은 관여를 해주며 이때 앤디콜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이 합작한 득점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죠. 교체 투입되었던 셰링엄과 솔샤르도 비슷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셰링엄은 요크가 수행하던 역할을, 솔샤르는 앤디콜이 수행하던 역할을 이어받으며 둘의 파트너십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컴의 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입니다.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베컴은 직접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전담키커로 활약하며 환상적인 궤적의 프리킥 득점을 성공하거나 제공권이 뛰어난 동료들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어 세트피스 공격을 주도하였습니다. 맨유 최고의 센터백 조합으로 늘 거론되는 스탐과 윤슨. 스탐이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며 한 칸 점프하여 상대 공격수들을 압도할 때 주로 윤슨이 후방에서 스위핑해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측면에는 베테랑 어윈과 에너자이저 네빌이 배치되며 철의 포백으로 불렸던 당시 맨유 수비진, 더 나아가 투지에 있어서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로이킨이 굳은 일을 도맡아주어 중원에 쓸어 담아주었고 긱스와 베컴도 성실한 수비 가담을 보여주며 맨유는 최후방에서 상당히 견고한 사사의 수비 블록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로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내 크로스를 올리도록 유도하면 스탐과 윤슨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앞세워 공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방 압박이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이전이었지만 허거슨의 맨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강렬한 전방 압박을 펼쳤는데요. 주로 경기 초반에 이러한 압박을 시도하는 빈도가 높았죠. 그러나 맨유가 경기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을 연달아 맞이하면 상대에게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슈마이켈이 환상적인 1대1 선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슈마이켈은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어린 시절 핸드볼을 즐기며 습득한 점프 테크닉을 바탕으로 맨유를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방에 빠른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었기에 수비 직후 역습에도 능했던 맨유. 후방에서 견고한 사사의 대형을 유지한 이후 수비에 성공하면 공격수들의 빠른 침투를 살려주는 적절한 공간 패스를 찔러주며 위협적인 역습 장면들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퍼거슨의 98-9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 클럽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퍼거슨이 지도하였던 맨유 스쿼드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멤버들이죠. 돌이켜보면 스쿼드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잡혀있었고 심지어는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도 상당했기에 진정한 하나의 팀이 완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 도중 몇 차례 위기의 상황도 있었지만 위닝 멘탈리티가 있었기에 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기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죠. 퍼거슨의 위대한 98-9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당시 그들의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